사료라는 것이 사료가 없어서 우리 상고사를 증명을 못한다. 그런 다 거짓말을 하는 거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료 먹는 데는 오늘 물론 모든 사료가 못 들어갔는데요. 시간상 한다면 제가 이 유튜브를 요거 사료 가지고 강의하는 유튜브를 23부작으로 했을 거예요. 23부작. 그거 자료를 여기 다 실으면 여러분들 오늘 한 8시간, 9시간 들으시고 가시고 그러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1시간 분량 약간 넘어서기 때문에 그 안에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실어놨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서 우리 사료에 대해서 한번 인식을 해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뭐 역대 왕조의 우리나라 고유 사서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배달 밀기부터. 이름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런 사서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름 자체가 없겠죠. 그죠? 사서라는 것이 지금은 없지만도 저런 사서하고 어떻습니까? 저자라는 이름이 어느 정도 전해졌기 때문에 배달육이라든지 신기비사 쭉 해가지고 어때요? 이런 역사 기록이 계속 지금까지 남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손으로는 잡을 수가 없죠. 자, 여기로 오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름만 들었지 우리 손에는 지금 안 잡힙니다. 다 없어졌죠. 근데 이런 이 사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사서만이 또 다른가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양반이 누굽니까? 이만희시류죠. 이만희시류도 한국사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한국의 상고사를 없애기 위해서 조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사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요. 이조 태종 왕조실록에 쭉 연기된 신기비사라든지 쭉 나오잖아요. 대대설, 조대기, 그 다음 표온천사, 삼성밀기, 아람노 운동 중에 삼성기. 이 양반 여기 보세요. 그 우리나라 고조선 당군을 없앤 인물이 그 전에 이런 사서가 있다는 걸 다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많이 존재했다.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안암로 운동중의 삼성기. 우리나라 학자들 얼마만큼 양심 부자인지 말씀드릴까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조선왕조실록 이 문구를 딱 조선왕조실록 들어가지고 그 책 수분이 떨어지는 그 기록이 나오죠. 거기를 보면 어떻게 장난쳐놨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안암로 운동중의 삼성기라고 틀림없이 금서령이도 이렇게 표기해놨는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나느냐? 우리나라 그 누구죠 보면요? 초록불이라고 나오죠 보면요. 초록불이 뭐냐면 판다고 위수론 주장하는 젊은 애잖아요 보면. 그 친구가 뭐냐면 이 삼성기는 안암로 운동중의 삼성기가 아니라 옛날에 저 수양산성을 쌓았던 세 사람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 사람이라고 주장해요. 세 사람이라고. 그 양반 말을 듣고 우리나라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보시면 지금도 안 바꿨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안암로 운동중, 원래 안암로와 운동중 두 사람의 삼성기가 두 분이 있는 건데 그 양반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가장 근위 있는 역사 사료를 모으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안암, 노원, 동중 해가지고 띄어쓰기를 그려놨습니다. 세 사람이래요. 꼴값을 해야지, 꼴값을. 안암, 또, 그 소설가는 뭐냐면, 안암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이걸 말을 바꿔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이게 말을 장난치고. 여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상고사를 없앴던 금선형리도 삼성기를 알아보니까 안암로 운동 중에 삼성기라고 명확하게 표기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부하는 놈들인데요. 그게 아니라 안암, 노원, 동중이라는 세 사람의 삼성기다. 그 책을 거둬들이라고 했다. 할아버지들이 수양상성을 쌓았는데 왜 막 거둬들여? 쓸데없는 걸 거기 왜 책을 들이냐 말이죠. 아무런 답변 없이 그렇게 이런 우리 이제 한다고 위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양반은 잘 보시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저런 사료가 있었다는 것을 금서령이가 다 자기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다 남겨놓고요. 여기 보시면 1928년에 조선 선비가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보면 참고문은 여기 나와요. 봐요. 1928년까지 이런 기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책을 쓸 때 이런 기록이 그때까지 28년까지 있었다 해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책을 엮어가지고 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사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오늘 적게 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게 진위 여부가 많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는 바로 최치원 선생이 남겼다는 제왕연대록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 기록의 삼국사기에 보면 최천이 지왕릉 대령을 남겼다 해놨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한번 바깥 뒤집혔죠 보면요. 이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게 절에서 이 자료가 나왔다 해가지고 옛날 언론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1924년 김종환 씨. 이제 이 내용이 보면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제왕릉 대령 관련된 기록이 쭉 뜰 겁니다. 근데 이걸 진위는 몰라요. 왜? 원본을 모르니까. 근데 이 기록이 나중에 보시면 1924년에 김종환의 조선 사략에 되어 있고 30년대 박장현의 해동 춘추에 이 내용이 그대로 또 나옵니다. 근데 진위를 떠나서 약간 틀린 건 뭐냐? 저 책이 직청이 썼는지 안 썼는지, 저걸 필사본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충청도에 남아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록이 지금 어떻습니까? 필사해가지고 남은 기록에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 기록에 보시면 돼요. 당군이 무진령에 건국했다는 거하고 천부인 세계 제해가 93년이었고 관인하고 한홍시대가 있었고 옛날에 그 다음에 팽호 옛날에 그러면 지금 홍수 엄청나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고조선 시대 때 군현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물을 다스린 인물이 누구죠 보면요. 바로 팽호였습니다. 고조선 때는 군현 홍수를 다스리는데 지금 우리 현대에서는 못 다스리가지고 물바다가 됐어요. 이게 참 중국도 어떻습니까? 양쯔강 황하 다 범람해가지고 물에 잠겼을 때 SOS를 치잖아요. 뭐 순임금이 요를 대신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통치를 하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당군께 SOS를 쳐가지고 바로 고려의 아들 우를 보내가지고 그 물을 다스리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보면요. 우임금이 하나를 세운 우임금이 시키면 사람을 인권을 얻어버리지 않습니까? 홍수를 다스리면서 모든 인권이 딱 자기한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딱 들어오니까 자기를 죽였던 자기 아버지 돈을 죽였던 순임금을 쫓아가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요순의 비밀입니다. 역사에. 요 임금이 뭐 이렇게 지혜를 아주 좋게 했고 순임금 우한테 줬다. 그게 아니라 요순우 때 그 홍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진짜 비극의 역사입니다. 순도 어떻습니까? 창원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잡혀 죽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하나를 세운 우한테. 원래 순임금의 사공이었죠. 물 다스리는 책임자였는데, 근데 책임자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순임이 바로 하우시, 우임금의 아버지를 죽이고 얻었으니까 그 자리를 주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중에 우가 어떻습니까? 양쯔가 하나물을 다스려가지고 그 죽은 땅을 따가지고 물을 이제 홍수를 막고 나서 인권이 자기한테 다 몰리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바로 숨을 쳐가지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세운 나라가 중국이 하나랍니다. 순임금 다음에 나라. 그때 우리는 어때? 우리 역사에서 누굽니까? 보면 팽호가 나오잖아요. 팽호. 팽호의 비석이 뭐가 나오냐? 춘천에 있다는 기록이 나중에는 못 치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기록에. 물을 다스렸던 인물에 의해서. 그다음 처음 북구가 단이었다. 아내가 비서가 화백령이었다. 3일 신고, 발에 침통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있는 기록이 어때요? 진짜 춘천 선생이 쓴 지왕릉 대령이라면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어때요? 저 필사본이 나오자마자 우리들 학계에서는 저거 위서다 주장했거든요. 위서라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러분 보시죠. 내용 보시면 위서 성격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역사책에는 당군조선은 한 줄 들어갑니다. 한 줄.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한다니까 한다. 옛날에는 건국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도 몰라가지고 친구를 모르니까 옛날 국사교과서 바뀌어가지고 고조선 건국이 인정되었다는데 그거는 2007년부터 2009년 2년간 인정되었습니다. 2년간 국사교과서에 고조선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요리 들어가다가 돼요. 그 다음 2009년 다음에 이렇게 바뀝니다. 건국하였다 한다로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요. 그 앞에 건국하였다 한다 아니면 말고 그 다음 건국하였다 2년 그 다음 2년 지나자마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총또 공개해가지고 당군을 왜 당군을 진실로 만드냐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수많은 놈들이 논문을 써가지고 또 어떻게 했느냐 또 당군을 죽여버려요. 그 다음 그래서 2009년 다음에 나오는 교과서에는 뭐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한다가 또 들어가서 한다가 아니면 말고 여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당군은 부정합니다. 부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사에서. 옛날 배웠던 이름도 국사책 아닙니다. 아예 고조선 이야기 아예 안 쓸려 합니다. 이렇게 다 빠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1928년 자료에 어떻습니까? 이런 기록이 발견됐어요. 28년 자료에.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사서적 보면요. 진짜 이 책이, 이 필사본이
그 책을 보고 썼다는 데 보면요. 이것이 여기 이제 마곡사, 충남의 마곡사에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 나오잖아요. 저기 나온 거. 이 이야기 홍종국이라는 양반이 어느 날 마곡사에 갔는데 처음 가보니 근데요. 뭐가 있더라? 최초의 지왕년대에 있더라. 자기 이제 쓴 사연을 보면. 그래서 있어서가 어떻습니까? 그걸 자기가 야 이거 여기 나왔다가 왜 그때는 일본 놈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책을 수구에 없애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놔두면 큰일 나게 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니라 다를까 다음에 이 책을 찾으러 가보니까 마곡사에 뿌리 나가지고 그 장수가 다 타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이 양반이 쓴 1928년에 홍중국이 스필산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중에 뭐냐면 지원의 지왕년 대례기를 알려져가지고 그때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주요 내용이 여러분들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호시씨가 나오고 보면요. 만인산에 제천단을 설치했고 발에 청통 아까 나오죠. 부르를 도산회의에 참석했고 부르 태자를 어디서 보냈는가 보면 바로 순임금의 바로 그때 뭐 책임자 우의 그 회의에 참석시켰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장당님으로 첨부했다는 내용 이런 기록까지가 나오는 것이 1928년작입니다. 이 내용만 우리나라 국사책에 들어갔더라도 돼요. 단군조선 부정 안 합니다. 동북공정 들어올 틈이 없죠. 왜? 다 써놨잖아요. 고조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환인하는 단군까지 쭉 기록이 맥이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 하는 말이 역사에 사료가 없대. 그러면서 이렇게 책 보지 말라고. 이게 우리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역사학의 인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심당 전설하고 아십니까 보면 자, 심당 이고선 선생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도 향도 사업자도 보면요. 이분이 떠난 뒤에 1986년에 어떻습니까? 자제분이 이 책을 엮어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근데 이 신기한 게 뭐냐? 이 책의 놀라운 내용은 이 책의 시작은 여러분이 언제 했느냐 여기 보시면 자, 1924년에 어떻습니까? 이 책에 여러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1924년에 시작하고 52년에 시작하고 65년에 시작합니다. 안에 책이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뭐에 보면 환단세감이 나오죠. 보면요. 1924년 기록에 나오면서 환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환단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환단국이라면 전부 다 입에 뭡니까 보면 입에 칼로로 뭐라죠? 환단국이는 1979년 이유리비가 미술로 쓴 책이다. 환단국이라는 책이 일단 없었다. 이렇게 지금도 어떻습니까? 인터넷 가보면 또 시민강대에 와서 그런 개소리하고 잡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게 보이죠? 1924년에 환단세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시면 이 양반이 쓴 참고 문에 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태백진훈, 태백신사, 참전기견, 태백윤사 쭉 나가지고 환단국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신당 이구순 선생 이 양반이 이 책을 여러분들 앞에 이 책을 쓸 때 어떻습니까? 1920년대 환단국이 팠다 이거예요. 보고 이 책에 환단세감의 서문에 환단이라는 용어를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기록까지 하고 참고문에는 환단국이 바닥까지 장면하는데 무슨 1979년에 환단국이 만들어져. 이런 내용이 어떻습니까? 환단국이 위수로 주장하는 놈들이 논문에 이 내용을 빼요. 안 돼요. 안 넣어. 왜? 불리한 자료거든.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이런 불리한 자료는 절대로 인정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환단국이 다 위수라고. 그것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역사 스페셜 많이 보셨죠? 역사 스페셜을 만든 수석 PD가 어떻습니까? 환단국 위수를 주장한 놈입니다. 환단국이 조회수는 엄청나게 지금 역사 스페셜 재방송되면서 돼요. 유튜브에 엄청나게 조회를 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어때요? 저쪽으로 달라붙었어. 저쪽에 달라붙어가지고 나선 게 뭐냐? 환단국 위수라고. 자기가 환단국이 맨날 나오고 왜 그리 됩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학자로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쪽 편에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리 쪽으로 와라. 대신 뭐냐? 논문을 석사 논문을 뭘 써라? 환단국 위서론을 써라. 근데 이런 내용 다 빼고 환단국 위서라고 논문을 써가지고 어때요? 그쪽 세계에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인정받아 가는 겁니다. 고조선 연구에 평생을 업적을 남긴 윤내인 교수, 당국대. 그 양반이 자기 제자를 한 사람을 앉혀가 교수를 하니까 줬는데, 유학비까지 자기가 다 돈 만들어가지고,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당국대 교수자를 딱 합니까? 뭘 합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 고조선 연구는 다 가짜다.
당군 다 없었다. 다 가짜다. 있었다면 이만이 있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참, 윤대행 교수가 유학비까지, 제가 들어보니까 유학비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제자 한번 찔러내려고,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교수 자리까지 줬는데, 결국 앉자마자 뭐랍니까? 우리 선생님 고조선 연구는 다 거짓말이다. 다 가짜다. 다 오버한 거다. 왜 그런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탄생을 합니까? 결국 이제, 어때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인물들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도 보시면 환다고기가 벌써 1924년대, 20년대에 인용됐다는 기록이 나오는데도 절대로 이런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역사 사서 대표적인 거 꼭 아셔야 될 게 삼국사하고 삼국유사죠. 원래는 삼국사기냐 삼국유사라는데 원래 이름은 삼국사입니다. 뒤에 붙여진 이름이 삼국사기고요. 원래 이름은 삼국사입니다. 기자가 뒤에 붙어요. 그럼 삼국사는 뭐냐? 지금 판본이 여러 개 가지고 국보까지 올라가 쭉 하는데 판본이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느냐? 저것도 조심해야 돼요. 삼국유사도 그렇고. 왜? 조선시대 때 조선 왕조실록 기록을 조사하다 보면 삼국사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손을 댄 증거가 많이 나와요. 손을.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몰라. 대신 뭐냐? 왕의 음행이 해가지고 삼국사가 자꾸 언급돼.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요? 삼국사의 내용이 조선시대 때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원문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조선시대 때 위에 임금님들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손을 좀 탔다. 요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삼국사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1900 이렇게 보시면 삼국사와 삼국유사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인데 삼국사에서는 우리나라 역사 명령에 뭐 나오냐? 조선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어때요? 공부 더럽게 안 하니까 아니면 뭘 하느냐? 우리나라 교수인데 삼국사는 고조선이 없대. 고조선이 없대요. 대신 뭐냐? 삼국유사에만 고조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왜? 삼국사에 고조선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다. 동시에 나와줘야 믿는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 인간 삼국사 절대로 안 보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넘어가요. 국민들이. 그런 말이 그렇다거든. 자, 여러분 삼국사에 어떤 용어가 등장하느냐? 박희끝의 편에 조선의 유민이 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때는 고조선이라는 기록이 그냥 고조선 부분이 없잖아요. 그때는 고조선이 조선이에요. 그래서 박익끝의 기록편을 보시면 조선이라는 조선 유민이 나옵니다. 다 나오죠. 또 하나가 보니까 당군이 뭐냐? 아들 불을 낳았다는 기록이 삼국사에 나옵니다. 모르죠 이거? 국사 선생님들도 몰라. 왜? 삼국사만 하나 저기 읽어본 적이 있다. 안 읽어보기 때문에 돼요. 위에서 하는 말 그대로를 따라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삼국사에 고조선하고 조선과 당군의 아들 불 기록이 틀림없이 삼국사에 나옵니다. 그럼 삼국유사는 이런 거 아시죠? 방국, 신시, 고조선, 호흡지, 천도 기록, 그 다음 1908세 당군이 1908세다 이런 기록까지 쭉 나오는 것이 삼국유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참고로 여러분들께 이 자료를 띄워놨습니다. 당군에 대해서 기록해 보시면 여러 가지 틀이죠. 보면요. 책이 여기 보십시오. 동사진략이라든지 수많은 책이 쭉 나열되어 있고 거기에 고조선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책은 1017년이다. 어떤 책은 1028년이다. 1048년이다. 1500년이다. 1195년. 1908년이다. 그 다음 당기고사 어떻습니까? 환다고기 민족정사 이 책에는 고조선은 2096년이다. 여기 나와요. 자, 앞에 책은 뭘 했습니까? 삼국유사는 여러분들 뭘 했습니까? 1908이죠. 당군의 나이가 1908년이다 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다른 책에서는 그건 나이가 아니다. 요리 나오죠 보면요. 하지만 참고로 하셔야 될 게 왜 1048, 1908, 2096년이라는 책이 이 숫자가 왜 등장하느냐. 적어도 이거 여기에 대해서 구분하시려면 어때요? 환당국의 당군 생기 같은 건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왜 이 숫자가 들락날락하면서 그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기록이 1048, 그 다음에 어때요? 1908, 그 다음에 2096년. 이 기록 숫자 세 가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요거죠? 근데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역사 공부 이제 하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죠? 당군이 어떻습니까? 고조선은 사만이었지만 또 사만이면서 또 당군이 다스릴 때 어떻습니까? 진안도 세 번에 어떻습니까? 천도 과정을 겪습니다. 세 번 천도 과정. 처음에는 송황과 아사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백악산 아사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당경이었죠. 이름에서 그 연대기가 보시면 제1연대기가 뭐냐면 1048년이었고, 21에 색불로 담고 있잖아요.
고조선 시대도 그렇게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황국 배달 시대부터 쭉 이어왔다 어떻습니까? 우리 전통 문화 그 계보 쭉 연결오다가 그게 이제 하나의 역사에서 어떤 파기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고조선 때 22번째 당군인 쇳불로 당군 저때 일어나잖아요. 저분의 그런 기록이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고조선이 아마 우리 역사에서는 영원한 평화의 시기인 것처럼 또 이제 44대 구물 당군 때 그 우한충의 명이라지 뭐 사냥꾼 반란이 일어나는 이런 게 없었다면 아마 당군 조선은 2090년 동안 평화롭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여러분도 아시면 어떻습니까? 쇳불로 당군 때 뭐죠? 그 쇳불로 당군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가지고 당군이 됩니까? 구태타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당군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군 쇳불로 당군이 맹군을 어떻습니까? 확립하기 위해서 하얼빈에서 어디로 보면요 장춘으로 도읍지를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44기를 보시면 사왕조 시기까지 가는데 첫 왕조 시기가 1048년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조가 어떻습니까? 44년 물리당군까지가 860년인데 합치면 어때요? 1908의 비밀이 나오죠. 1908, 1048, 1908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44대 국물당군부터 고열거 당군은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없었다. 첫째는 대부이라 썼잖아요. 대부이라 썼기 때문에 이거 빼야 된다. 빼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역사서에 뭘 해놨냐? 고조선을 1908로 쓴 겁니다. 왜? 이 시기는 어때요? 고조선이나 조선의 용어를 빼고 대부이라는 국호를 썼기 때문에 요거 빼면 어때요? 아까 말한 삼국유사에 뭐가 나옵니까? 당군이 1908년을 살았다. 요 비밀이 드러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1048년은 뭡니까? 구태타, 쇳불로 당군의 구태타 일어나기 전에 순수하게 있던 그 당군 조선 시기 그 시기가 뭐냐면 1048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보신다면 고조선의 연대기가 왜 당군에 대해서 기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느냐 하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왕홍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는 자료는 여러분들 이름만 들었지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자,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왕홍기 충렬화 13년에 나왔습니다. 폴필리아 쿠빌라이의 어떤 강력한 경제 속에서 이 책이 나오는데 뭐냐? 석유 황국이 석유 환인으로 살밖에 석유 황국. 아마 이제 이게 주변 이게 분석한 사람들이 뭐냐면 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제왕홍기 쓴 사람이 왜에서 저 옆에서 이 국가에서 누르니까 서서히 어떻습니까? 나중에 고리가 중국에 먼저 보면 쉽게 말하면 중원에 뭡니까 보면 북만국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그런 과정에 역사도 어떻습니까? 황제국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속국 개념으로 바뀌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기록도 어떻습니까? 보면 그런 내용이 이제 국가 개념보다는 이런 식으로 신화 개념으로 빠져가지고 석유 황국이 석유 환인으로 어떻습니까? 제왕홍기의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뭐냐? 당군에 대해서는 1028년이냐 향국이라는 개념으로서 당군의 나이 개념보다는 국가의 유지 기간으로서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1028이라는 것이 제왕홍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이게 동국 사례입니다. 자, 동국 사례 보시면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핵심을 적어놨습니다. 자, 동국 사례 보시면 아사달에 도읍을 했고 그 다음에 기자 이만조서 쭉 이야기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에 대한 기술이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뭐가 들어가느냐?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기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자가 어떻습니까? 있어서 기자가 아니에요. 기자 조직이 있어서 기자를 쓴 게 아니라 고려 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승리학 개념에 의해 가지고 당군 조선 다음에 뭘 끼워넣습니까? 학자들이 기자를 계속 끼워넣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 이러면서 기자가 쭉 언급되면서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동국사력에 고조선 당군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1436년에 동국 세년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요동에 여기 보시면 쭉 나오잖아요. 따로 한 세기가 있으니 쭉 그러면서 그곳에 말리나 되는 곡이 있다는 거 나오면서 그 옛날 당군께서 당군의 기록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린 지 약 1000년, 1048년이다. 이게 뭐냐면 동국 세년가 기록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선생님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삼국유사 가지고 자꾸 장난치는데 뭐죠? 삼국유사의 당군 나이가 1048이다. 이걸 그래서 믿을 수 없다. 1908 이게 아니라 다른 기록에는 어때요? 여기 보세요. 1048이 뭡니까?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잖아요. 보면 국가의 통치기간이잖아요. 왜 이런 기록은 이야기 안 해? 그러면서 그 책만 가지고 어때요? 사람이 어떻게 2000년 사냐고. 그래 당군은 신나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르십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행식을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도 근무당의 아사바레이토다 하면서 있는 기록이 자, 동국 세계가에 등장을 하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동경대학에 있는 근문 계몽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바로 고조선 때 9개의 부족, 군족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모 비석, 물을 다스렸던 그 페모의 비석이 춘천에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춘천에. 그리고 부르를 도산에 보냈다는 기록. 자, 여러분들, 이런 기록이 1440년 기록에도 등장합니다. 이런 기록 가지고 단군을 신하나 이야기하시니까 바꿨습니까, 이거? 자, 이런 기록이 그대로 근문계몽에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용비어 청가. 여기 보시면 용비어 청가도 단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라에 대해서 쭉 이제 신기비사 내용이 쭉 연결되어 있죠, 보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이 9번 바뀐다는 그 기록. 이게 뭐냐면 용비어 청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용비어 청가 국사책에 뭐 학교에서 배웠죠. 근데 용비어 청가 내용 봤습니까? 그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용비어 청가에 뭐가 있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군 나옵니다. 단군 기록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신지에 대한 기록이. 자, 용비어 청가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뭐냐? 고려사입니다. 자, 고려사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자, 백문부 기록에 쭉 나오죠. 백문부 기록에 보시면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우리 동방은 단군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3,600년이 되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신화입니까? 고려사에 연대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 됐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게 고려사입니다. 근데 무슨 단군 신화를 타령을 해. 무슨 사료가 없대. 응? 다른 사료가 다 있는데. 자, 여기 쭉 나오죠 보면요. 이게 나오고 있고, 자, 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고려사에 뭐냐면, 김이재편에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신기비사가 등장합니다. 신기비사는 어떤 내용이죠? 고조선 당국께서 조선을 이으실 때, 뭐죠 보면 세계 사만으로 나눠서 다스렸다는 사만 강경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백아강이라든지 쭉 나오죠. 저걸 왜 고려 때 기록에 나오냐, 고려에. 고려도 당군이 다스렸던 그 삼경제도 가지고 어떻습니까? 고려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쭉 나와서 보면요. 자, 저기 이 기록 기억가지고 보면요. 자, 이 기록이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건국강령까지 갑니다. 건국강령까지.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죠, 보면요. 고조선의 사망강경에 대한 신지비사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이거 기억하시죠? 영조 44년의 성정은 기록에는 틀림없이 뭐냐? 영조 대왕이 신하한테 뭘 가져오냐? 고려사를 가져와가지고 뭘 읽으나? 당군편을 읽으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읽을 때 기록에, 성정 기록에 돼요. 당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록을 읽고 나중에 뭘 읽어보면 여기에 영조대왕이 묻잖아요. 옛날에 단홍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신하들하고 토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정원 일기 속에는 틀림없이 영조왕이 신하들과 고려사의 당국편을 읽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남아있는 고려사에는 당국편이 없습니다. 누가 손을 댔냐 이거예요. 누가 당국편이 없었냐 말이죠. 고려사에. 기록은 증명해 주는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고려사에는 당국편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 장난쳤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당군을 없애기 위해서 장난친 기록이 나오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김종직의 시집에 나오는 어떻습니까? 태종이 신기비사를 불을 태워가지고 없앴는데도 어떻습니까? 왕이 불태워봤자 소용없어. 왜? 신하인 김종직의 시집에 또 신기비사가 또 나와. 신기비사가. 자, 태종은 이 내용을 볼 필요가 없다. 왜? 너무 어떻습니까? 고조선이 70개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나오는데, 그 이연 조선이 만들어졌는데, 개뿔 한 나라한테 지금 조공이나 받아요. 조선이 못 받잖아요. 비교가 되잖아. 저 위에 당군 조선은 70개국으로도 조공을 받았다는데 자기가 있던 조공은 어떻습니까? 조선은 어느 나라한테 조공을 받아. 아직 받은 적이 없는데. 그 기부가 뭐냐면, 야, 이 책 불태워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그 책을 태웠는데, 문제는 뭐냐? 김종직의 시집에 신기비사가 등장합니다. 살아남았죠, 기록이. 살아남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응제시조입니다. 응제시조 보면요. 응제시조 알죠?
우리나라 누군가 이름도 아셔요. 근남하고 근근이 어떻게 나오죠? 근남이 조고 근근이 영지시를 했을까요? 가래나 주술사인데 근근이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은 중원 땅까지 가잖아요. 누구한테? 주원장을 만들어 갔을 겁니다. 그죠? 주원장은 시를 짓게 하잖아요. 이게 시를 짓게 했다는 자체가 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중국 황제 앞에서 이 시를 바쳤다는 게 저어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역으로 생각하면 주원장이 당군을 아주 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니라면 어때요? 저 시를 폐기시키죠. 중국에서. 야, 그거 없었어. 당군 없었어. 했다고 어때요? 중국 황제가 야, 그 내용 빼라 하고 되는데 안 뺐어요. 그러니 그 말은 뭐죠? 그때까지도 명나라 때가 어떻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뭐죠? 뭘 했느냐? 말 그대로 당군에 대해서 철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때 여러분들 누가 도망갑니까? 임진왜란때 나는 영원히 저쪽 갈래 해가지고 도망가다 누굽니까? 응? 선조 도망가잖아요. 선조가 도망갈 때 우리나라 역사책은 어떻게 했죠? 선조가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튀어야 되는데 나는 영원히 저기서 야, 저 외놈들한테 잡혀서 죽으면 안 된다. 나는 죽더라도 저기 가서 죽을래. 그게 정서에 나와요. 선조가 그렇게 말했어, 진짜. 내가 외놈한테 안 죽어. 나는 저쪽 가서 우리 저 부모의 나라 저기 가서 죽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피 가는데 왜 선조가 조선을 못 떠났습니까? 다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어떻게 가르쳤죠? 누가 막았다? 그때 신하 누굽니까 보면 신하 바로 이순신 장군을 첨가한 인물. 이런 유승용 이런 양반들이 그 중국으로 튀려면 어떻습니까? 선조를 막았다. 국사책에 다 이리 써놔서 그래 충신이래. 나중에 어떻게 역사에 보이시죠? 선조가 누구를 칩니까? 이순신 치고 또 누구 치죠? 유승용 치잖아요. 어색을 이제 쉽게 죽이지는 않고 어떻습니까? 빼버리잖아요. 왜? 그 사건이 연장선입니다. 자기가 그 명나라로 도망갈 때 누가 막았느냐? 유승용이 물론 같이 말했지. 그런데 선조가 가장 충격받으면서 어디서 충격받았습니까? 자기가 쉽게 말하면 저 중국 넘어가면 중국에서 오케이 사인이 올 줄 알았어. 중국에서 뭐랬죠? 오지마. 오지 말고 야 그 안동 넘어가 처음에 그 동네에 있으니 그거 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내가 중국 그兵사들 보내줄게. 그러면서 그때 무슨 내용이 나왔죠? 그쪽에 그 황실이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랬습니까? 야! 조선이 어떻게 제 호랑이가 저리돼가지고 조선의 왕이라는 놈이 우리나라 도망가려고 하느냐? 이 내용까지 나온 것이 그 내용이 선조 기회까지 갑니다.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때까지도 명나라는 어떻습니까? 조선에 대해서 쉽게 말 눌렀지만 어떻습니까? 조선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조선은 그 사람들 뭐냐? 이 위대했던 말이 좀 가지만도 저렇게 어떻습니까? 조선이 뛰어난 조선인데 역사 속에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조선까지 왔는데 저 조선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왕이 우리한테 도망온다고 하느냐? 그게 명나라 황실에서 나왔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기록까지 다 나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근근의 시기 보시면 뭐가 나오죠? 보면요. 명나라 황제 앞에서 뭡니까? 당군이 조선을 세웠다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평양, 백악산 1048년 기록 나옵니다. 중국 황제에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냐? 역으로 본다면 중국 황제가 어떻습니까? 성인한 무쇠예요. 이게 이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주석서가 많이 나오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명나라가 조선을 없애고 눌러라 진짜 속국으로 만들려면 저는 역사 못 쓰게 만들었겠죠. 그죠? 하지만 다 오케이 사인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기록 보시고요. 그 다음 삼국사 전력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9개 구의족의 임금에 그 다음에 당군이 등장하면서 평양 백악산천도 기록이 계속 살아나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국통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면 1048년은 당군의 전세 영년이다. 당군 수명이 아니다 써놨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학자들 계속 학생들 학자라고 1048년 어떻게 당군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냐? 가짜다. 왜 그런 말을 왜 해? 다른 책이 아니라고 썼는데 당군 수명 아니라고. 자, 이런 기록이 동국통감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지가 등장합니다. 이제 기자지가 등장하면서 윤두수, 이때 이제 기자조선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기자조선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나와요. 인터넷에 유튜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기자조선이 만들어진 배경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윤두수가 어디 갑니까? 말 그대로 명나라 산사로 갑니다. 산사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
명나라 거기 있는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학자들이 윤두수한테 몰려가지고 야 기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기자에 대해 설명해달라니까 윤두수는 번쩍거리는데 왜? 자기도 몰라 기자. 자기도 기자에 대해서 몰랐는데 갑자기 명나라에 가니까 명나라 거기 있는 학자들이 몰려가니까 기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충격받고 어떻습니까?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기자랑 기자에 관련된 내용 싹 나와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기자집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책이 한 권이 나오고요. 자, 이러면서 쭉 이제 기록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어떻습니까? 이율곡 선생까지도 가담하네. 자, 이까지 가담해가지고 기자 실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어때요? 여기 보세요. 자, 기자가 한반도 와서 동인족을 교화시키고 고조선이 건국했으며 당군과 당군조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틀을 잡은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 이입니다. 이율곡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쭉 나오죠. 여기 보시면 자, 당군이 맨 먼저 출전하기 위해서 문헌상 상고할 수가 없다. 삼가 생각한데 기자께서 조선에 계시어 우리 백성은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으시고 후하게 기며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나라는 기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 스토리가 여기 만들어져요. 윤두수에 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율곡에 의해서 이 스토리가 또 언제 더 추가됩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이게 참여합니까? 이황까지 참여돼요. 자, 이황, 우리나라 조선의 유학자, 대유학자들까지 참여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만약 당군 시대라면 아득한 태고 시대라 증명할 수 없고 기자가 처음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를 보내. 이제 기가 차. 그때까지 문자 없었대. 우리나라 말 보내는가 봐. 물어가면서. 자, 문자는 기호 통해서나 삼국 이전은 되게 노란만한 것이었다. 역사 없다는 게 역사. 그러면서 이황이 뭐냐? 기자를 강조합니다. 자, 대유학자들이 기자를 이렇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선시대 유학자들 머릿속에. 당권은 지워지고 그냥 행직상징물로 등장하고 기자가 바로 잡히겠죠. 여기 보시면 기자가 조선이 만들어진 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자 뭐 청문회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여러분 역사의 사료를 보신다면 원래 기자는 은나라 때 쭉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기자가 옥에 같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무왕이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니까 기자가 감사하다고 어떻습니까? 자, 무왕을 찾아오는 기록. 그 다음에 뭐냐면 상세에 보시면 홍범 교수설이 이때 등장합니다. 기자가 홍범 구주를 가르쳐. 홍범 구주도 고조선도 우리 문화잖아요. 근데 이게 뺏겨버려서 이때 기자의 문화로 넘어가, 홍범이. 자, 일 나가면서 그 다음에 기자 동네설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기자가 이제 우리나라로 왔다 해서 대부분 어느 시대 때 만들어진 스토리가 한나라 때 엄청난 사료가 나옵니다. 다 소설 다 써버려요, 소설을. 한나라 때. 그 전까지는 어때요? 기자에 대한 기록을 찾을까 말까요? 근데 이때 한나라 때 보면 엄청나게 보면 기자가 조선에 갔다는 이제 이 스토리가 싹 다 만들어지고 기자가 이제 어떻습니까? 평양에 가서 저 동이족을 그냥 교환했다. 그 다음에 팔쪽 극복까지 가르쳤다. 스토리를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나중에 기자가 어떻습니까? 기준이 쫓겨가지고 나중에 갔는데 기준이 바로 기자의 후손이다. 이 설까지 만들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것이 바로 기자 조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 기록까지는 어때요? 여러분들 아시는 사료 기록 본다면 기자가 한반도로 와서 조선 만든 적 없고요. 여러분들 기자면은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이 기자 이거는 평양의 기자면 우리 학교 때 얼마나 순수했어요. 학교 다녔는데 야 진짜 기자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해놨죠. 평양에. 저거 어떻습니까? 고려 때 급조한 거잖아요. 고려 때 뭡니까? 아 저쪽에 사신이 온단다. 야 기자를 한번 보고 싶대. 빨리 만드는 게 이 무덤 있잖아요. 북한에서 나중에 됩니까? 북한에서 다 뜯어봐, 다 파헤쳐봤습니다. 사기 조각 한두 개가 나온답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사람 파묻힌 적이 없대. 그냥 형식적으로 중국에서 사시운동이거든요. 고려 때 만든 걸로 북한에서 지금의 북한 학교에서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그게 이번 최근에 나온 한다국에서 빛을 보다는 그 책 나오죠 보면요. 거기에 그 스토리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어떻게 그걸 이렇게 이묘를 파헤쳤는지 평양고 파헤친 그 기록이 그 책에 다 있어요. 그럼 꼭 여러분들 참고로 봐두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기자면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 아닙니다. 이거 다 가짜고요. 진짜 기자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산동성 조인에 있습니다. 우리 고조선에 어떻습니까? 번안에 저 밑에는 바운더리 속대마로 그쪽까지 저기 기자는 물론 동기족입니다. 동기지만 어때요? 동기지만도 우리나라 들어온 적이 없어요. 고조선 안에도 못 들어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밑에 들어왔고 물론 이 양반의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쭉 이동해가지고 기준이 되었다. 기준 그 기시 집안의 저기입니다. 요거는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지만 기자 시에 어떻습니까?
한반도에 이렇게 우리 고조선 영령으로 들어와가지고 뭘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만들어진 스토리입니다. 없습니다. 사람 기록. 그건 절대 없으니까요. 오늘 정리하시고. 자, 동사 찬조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 찬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당군께서 무진원년에 아사다를 도읍했고 1048년은 당군의 전세 영역이다. 기록이 쭉 나오죠. 자, 신하 조선시대 때 뭐 사료가 없다. 당군이 신하다. 그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조선시대 기록. 어디 여기 당군 신하 공호랑이 쓰는 거 기록 보실 수 있는지 오늘 강의할 때 공과 호랑이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해동악부인데 여기도 보시면 뭐예요? 해동악부에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뭐가 등장합니까? 황국이 등장합니다. 황국. 이거 모르죠? 제가 찾아낸 겁니다. 자, 해동악부에 뭐가 나오냐? 고기에 우리 석유 황국이 옛날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을까? 황국이 등장합니다. 황바고기에만 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상호유사에 국자냐 인자냐 따질 필요 없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어때요? 해동학부에 한국이 나와요. 자, 이런 기록이 자 해동학부에 나와 있고요. 1617년입니다. 자, 동사 허미수 선생의 동사 보시기 바랍니다. 자, 허미수 선생의 동사도 제가 직접 원문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양반도 중요한 게 뭐죠? 기자 중심에서 당군 정신의 역사 중심으로 글을 돌린 인물이 바로 허미수 선생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이분에 대한 책은 뭐 번역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보십시오. 그리고 당군 구역 그 우려가 뭐냐? 이 대륙의 역사가 바로 우리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신 분이 바로 허미수 선생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자,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규원사가 1675년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규원사와 한다고 이런 미스라고 주장하는죠. 자, 그 새끼들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규원사와는 우리나라 등장하자마자 여러분들 이 책을 손보기 선생하고 여기 보시면 세 사람 나오죠. 이 세 분들 전부 다 공무서 전문가들입니다. 속대말로 볼떡폰 만지면 돼. 이 진짜냐 가짜냐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는데 연세대죠 보면요. 이 양반이 교수했고 이분이 떠난 뒤에 이분이 가지고 있던 파런본 상공유사가 국부가 됐습니다. 자, 이 양반이 이 세 사람이 어떻습니까? 교원사가 우리나라 나왔을 때 이 책을 직접 다 세 사람이 볼떡폰 감정을 다 했습니다. 결론이 뭐죠? 증사로 드러났습니다. 진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품으로 드러나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러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여러 자료가 있죠 보면요. 여기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자, 교사가 있는데 문제는 저렇게 진품으로 드러나고 저때 종이라든지 한지나 모든 게 돼요. 저 시대 때 있는 거로 맞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누구거든요? 몇 놈이 욕하면 안 되는데 누구한테 몇 사람이었대요. 그 중에 한 조문가 목까지 올라오다 말하는데 그런 양반들이 나서가지고 갑자기 어떻습니까? 자기는 죽어도 지금 윗을 해. 죽어도 윗을 해. 어떤 분이 전에도 지금도 윗을 했더라는데 이런 공문서 전문가들이 어떻습니까? 다 동원돼가지고 저 책은 당시의 책으로 정사를 맞다 했는데 진짜 그 시대 책이다 했는데도 우리나라 학자 한두놈이 어떻습니까? 나서가지고 미술해가지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미술로 도배된 책이 교원사입니다. 참고로 이름도 아셔야 됩니다. 저거는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품입니다. 이거는 그 시대 자 기록이 보면요. 그 다음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 아셔야 되는 게 북한은 한당오기 교원사를 정사해가지고 논문에 다 인정합니다. 북한의 정보를 모를 줄 알고 우리나라에 초록불이가 이런 인간들이 뭐냐면 북한에서는 교원사하고 한당오기를 미술하고 했다고 개설하고 잡아줬습니다. 북한에서는 논문에 교원사와 그리고 한당오기가 정사로 그대로 논문에 인용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 그거는 다른데 다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자 동북 역대통강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연대에 해놨죠. 1705년 기록에 당군 무진원년의 아사단.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당군께서 편발개수 조선 그때 조선 사람들에게 머리를 어떻습니까? 풀이치고 진성치는 풀이치는 게 아니라 따라고 했다는 편발개수를 했다가 해가지고 교민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저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 기록보다 빨라요. 자 편발개수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우리나라 머리 닦는 풍속 그 기록이 여기에 역사 기록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패록에 치수를 맺겠다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조실록에 뭐가 나오냐? 정조실록 22권에 정조 10년 8월 9일자 기록에 편발개수가 나와요. 보시죠. 자 조선래의 백성들에게 이거 머리카락을 따서 듣도록 하였다. 자 이 기록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당군께서 이게 정조실록에 나와요.
당군이 신하나? 가짜나? 곰이 스타일 머리 따? 여러분들, 곰들이 머리 따가지고, ton내끼리 고맙습니다, 이거. 근데, 조선 왕조실록까지 어떻습니까? 당군께서 편별 계속 가르쳤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하냐 말이지, 당군 신하라고. 자, 여러분들, 이런 기록이 그대로 쭉 나오고 있고요. 자, 편발 개수의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5,500년 전에, 자, 흑부로 꾸은 남친상입니다. 홍상문에서 나왔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 스타일 보시잖아요. 저걸 중국에서는 도저히 자기들 역사책에서는 저 헤어스타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용어 자체가 중국에서는 없어요.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머리를 저렇게 묶었느냐? 저 머리 스타일이 뭔지를 설명하려면 중국 문에는 없습니다. 사망오제 기록에는 없어요. 오직 어디 기록에 있다? 우리 역사책에만 나와요. 편발개수라는 거예요, 저게. 짐승처럼 머리를 펼치는 게 아니라 따가지고 없습니다. 이게 머리에 올리는 거. 그 스타일이 여러분들 홍산문화에서 그대로 5,500년 남신상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은 문화 역사 유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남궁만 선생. 조선시대 때도 어떤 유학자들이 역사가들이 엄청나게 부딪힙니다. 남궁만 선생이라든지 나중에 보면 돼요. 당군을 인정하는 그 그룹하고 어떻습니까? 당군을 부정하는 그룹. 이런 그룹들이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끼리 또 일어나는데 그 중에 남궁만 선생의 얘기 보시죠. 약천지를 보시면 사망고기를 이야기하면서 황국, 신시, 환웅천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양반들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 양반들은 그래도 우리 역사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정조 때 인물이죠. 정조 때. 자, 이런 기록 쭉 나오면서 자, 여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강문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강문 보시면 안정복이 이제 기록했는데 저기 보시면 전통을 뭐라 했습니까? 당군조선이라 잡아놨죠. 제루에. 그죠? 기자는 조선시대 때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왜 승리한 유학의 분위기 속에서 기자는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자를 잘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위에 뭐가 나옵니까? 전통에 뭡니까? 기록에 뭐가 나옵니까? 질 앞에 당군조선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무슨 당군신하라. 자, 이렇게 역사 기록에 그대로 쭉 이제 여러분들 기록된 거 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기록을 쭉 보시죠. 국호를 조선이라 한 적, 당뇨 25년에 쭉 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사다리들과 산 신이 되었다. 제일이 1017년이고 나이는 1048이다. 여기 또 나이 기록이 나오잖아요. 역사 기록이 다양한 기록인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제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도 고조선을 당군을 키우지를 못합니다. 자, 이 기록이 등장하고 있고요. 기념아람. 여러분, 기념아람. 여기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당군조선 쭉 나오죠. 기록이. 1211년에 이 양반 어떤 기록을 받는지 일단은 1211년 기록에 대해서 남겨놨는데 고조선이 저만큼 갔다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들었던 요구가 나옵니다. 왜 우리 역사에 상호사에 대한 기록이 없느냐 하는 것을 기념아람에 그게 나와요. 뭡니까 보면 전란이 있었다는 거 나오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이게 기념아람 기록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 문헌이 부족한지는 모르니 공이 탄식하에 달려있다. 옛날 어떻습니까? 당위적이 어떻습니까? 고구려에 침략해가지고 동방의 전적을 다 불태웠다. 그 다음에 변형이 있을 때 불태웠다. 쭉 기록 나오잖아요. 이런 기록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래가지고 3000년 이래 양대 수역이 돼가지고 이때 우리나라 상고사에 있었던 대부분 다 불태워졌다.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기념아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아시죠? 보면요. 박지원 선생님 어떤 거 썼습니까? 열알기 쓰셨죠? 다 우리는 열알기 다 날려서 내용이 뭔지는 몰라. 그죠? 그냥 박지원이 열알까지 간 걸로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열알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 양반이 답사를 하다 보니까 쭉 기록이 나오면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만큼 부대가지고 장난쳤는지를 써놨잖아요. 이 양반이. 그죠? 자, 어떤 기록이 등장하죠? 요 내용. 폐수라든지, 자, 뭐 폐수를 잣대 압록강을 폐수하고 혹은 청천강을 폐수하며 혹은 대동강을 폐수한다. 이래야 조선의 강수는 싸우지도 않고 저절로 줄어들었다. 유학자들이 장난쳐가 어떻습니까? 핀대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문에 전부 다 돼요. 한방 앞쪽으로 다 끌어들였다. 이래요. 이 양반이 가서 안시성을 가봤는데 안시성 기록 보십시오. 가시가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도광록편에 그걸 보시면서 그 앞부분만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뒤에 보시고 앞부분에 압록강 건너가지고 가는 그 부분 꼭 이걸 보셔야 됩니다. 거기 맞으면 돼요. 안시성을 갔는데 안시성이라고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안시성이 압록강 넘으면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안시성 아닙니다. 그게. 안시성이 아닌데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책에 거기는 안시성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그 가면서 알치성을 구경을 봤어요. 그 기록을 남겨서 배꼽 잡아요. 배꼽 잡아 가보는 거예요. 왜? 가봤더니만 알치성이라고 왔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산이 깔끔하기라는 거, 지금 산이 어때요? 경사가 너무 이게 너무 세가지고 야 이거는 나는 새도 못 올라간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 가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 나와요. 말로만 듣지 말고 현장을 가보라는 거라. 이 양반도 어때요? 현장을 몰랐을 때는 거기 알치성인 줄 알아서 갔더니만 어때요? 알치성이라는 그 성전을 가봤는데 어때요? 거기에 그 고구려하고 당나라 군대 사람들이 모일 장수도 없고 땅이 없어 그런 땅이 없다. 모일 장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산 자체가 경사가 너무 급해가지고 야 새도 못 올라간다 새도. 그럼 뭔 말인가? 아니라 뜻이잖아요. 그런 기록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 낙랑군도 뭐냐? 낙랑군도 한반도가 아니다는 그 기록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건 수산지대 동사입니다. 요 책도 여러분들 많이 이종희의 수산지대 꼭 아셔야 되죠. 아까 남궁만 선생의 그 책하고 요 책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다. 황국, 신시, 그 다음에 마리산에 관련된 거, 참선단에 관련된 거, 아사달, 단군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여러분들 수산지대 동사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우리 역사의 맥락이 다 잡혀있어요. 자, 상록유사 사기에는 없는데도 그보다 더 자세한 기록이 어떻습니까? 맥락이 이런 책이 자꾸 나옵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될 책이 이거 보면요. 자, 수산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는 이제 완전히 어떻습니까? 한반도 끌어들이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책이죠. 누구냐? 바로 정약용의 아방강림법입니다. 정약용은 얼마나 좋습니까? 사극 드라마의 주테마잖아요. 정조하고 정약용.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정조대왕 때 우리나라 저쪽에 북방영토를 정조대왕이 포기합니다. 그런 기록 지금 아무 말 안 하죠. 왜? 사극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 스토리가 그거 다 정조한테 다 몰려있어. 숙종은 이제 바람 구경하고 몰려있고, 숙종은. 정조대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동의, 그 동의는 저 숙종하고 연결된 거 보셨죠? 정조대왕은 여러분들 항상 드라마 보시죠? 정조는 아주 조선시대 때 최고의 왕처럼, 세종 이후 최고의 왕처럼 해놨는데, 실제 조선 왕조실록의 정조편을 보면 어때요? 이 양반은 날마다 술 먹고 놀러는 게요. 정치는 누구한테 맡겨놓고 신하한테 탁탁 그러면서 나중에 북방영토도 어떻습니까? 저 지금은 러시아 쪽에 갔죠.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빼버려. 그래, 그 정도 뺏겠습니다. 이런 거 모르죠? 이런 거 들고 나면 큰일 나. 왜? 정조대왕의 모든 그 이상이 다 모르죠.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사극 보면서 다 가져놓았던 그 개념. 그때 이름들 정약용 등장하잖아요. 정약용이 뭐 여러 가지 기계를 수원 화성을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목민지도 쓰고, 그죠? 근데 이 양반의 역사서는 어떻습니까? 역사는 철저한 중화주의입니다. 반도입니다. 한반도 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에 대해서 최고는 어떻습니까? 이 양반을 인용하는 데가 어디죠? 조선 총독부하고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입니다. 우리나라 남남국 기록요. 중국의 모든 기록에 남남국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다는 기록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까? 국경 하북성 쪽에 다 기록이 나와요. 중국의 모든 100% 모든 기록이. 오직 우리나라 학자들이 평양에 남남국이 있다고 주장할 때 누구를 이용하느냐? 일본 요양반입니다. 야, 조선의 대유학자 정약용이가 남남국이 평양에 있다고 해놨는데 왜 말을 깜빡하느냐? 요게 우리나라 학자들 지금 멘트예요. 왜? 문헌에는 없거든. 중국의 문헌은 전부 남남국이 있다. 북경 쪽에 있다고 나오는데 오직 이 책에 어떻습니까? 이 한만 책에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물론 정약용도 이런 역사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 유학자의 개념도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인물. PPT는 없지만 뭐냐? 한백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백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 공부하실 때 체크해 놓으시고 이 양반의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들 조명해야 됩니다. 한백겸이 들어서 가지고 조선 역사를 쓰면서 한강 중심으로 조선 역사를 씁니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를 기록했다요. 한반 안가로 다 갖다 내버립니다. 한백겸이가. 그때 여러분들 지금 개판지에 있는 뭐냐? 사만사. 만지난 벼란이죠. 대륙에 있는 고조선의 사만. 이게 다 지워지고 들어갑니까? 그 사만이 전라도 경상도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한백겸의 끝이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나온 정약용이라든지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 그 양반의 논의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사본도 평양에 와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역사를 꼭 공부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인물, 한백겸을 반드시 어때요? 체크해야 됩니다.
그 양반이 조선 중기 때부터 우리나라 역사관을 완전히 어떻습니까? 반도사관으로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때입니다. 이거 참고로 이제 보시고요. 이거는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 보시기 바랍니다. 1875년에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인데 이거 보세요. 당군에 대한 기록이 우리나라 국사책보다 더 많아. 당군은 아주 자세히 기록해놨어. 요 내용만 어때요? 우리나라 국사책 들어가보면 어때? 들어가면 한이 없어. 예.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역사책 당군이 어떻습니까? 뭐 3,000년 한일한우 당군에 대한 기록 나오잖아요. 이런 기록이 일본의 최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책에 등장합니다. 요때까지는 일본에서 당군에 대해서는 타치를 안 했어요. 1875년입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 어떤 바람이 붑니까, 여러분들? 국학의 바람이 불면서 그 국학의 바람이 어디로 가느냐? 정안론으로 갑니다. 정안론으로 가면서 뭐죠? 한국의 상고사의 당군을 이제 완전히 지거대상 일본으로 갑니다. 지거대상 일본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76년 여기 보세요. 갑자기 어떤 분위기에 드느냐? 자,明치 9년의 기록을 보면 일본 기록에 보시면 당군은 후왕된 것이다. 신궁왕후가 사만을 정벌했다. 자, 백제 신라라든지가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기록, 신라 고구려가 조공을 바쳤다. 이 기록이 1876년 기록에 나와요. 자, 일본의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당군을 처음에는 자기들이 정안론 개념이 없었을 때는 당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전에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안론 바람이 불면서 당군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당군을 이제 완전히 어떻습니까? 없애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특히 1892년 여러분들이 배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배우는 조선사의 틀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사 선생님들이 식민사를 그렇다고 조선사를 만들었다고요? 개뿔입니다. 자, 이병도도 이 책을 어떻습니까? 가지고 조선의 역사, 우리 역사책을 썼고요. 바로 기본 틀이 뭐냐면 하야시 다이스키의 어떻습니까? 바로 이 조선사입니다. 1892년에 이 책이 만들어지고 이 틀에서 때요 우리나라 역사책도 안 바뀝니다. 자, 길고 긴 악연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서 일본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싶은 조선사가 다 틀이 만들어집니다. 조선 총독부도 요 책을 따라해요. 요 책을. 자, 이 책이 쭉 이제 나오고 있고, 자, 여기에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책이 나오자마자, 여러분, 나가미치요. 이런 양반들 등장하니까 아주 이제 당군을 까버리잖아요. 당군은 뭐냐? 중놈들이 만든 거다. 중놈들이 다 만든 거라고 해가지고, 중놈이 날정한 망령된 이야기다. 자, 일본에서부터 어떻습니까? 당군을 제거하는 작업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보시고요. 나가미치요. 시라토리 구라기치. 자, 당군도 어떤 여기 보시오. 성녀들의 허구다. 자, 일본에서부터 당군을 이제 제거를 합니다. 자, 제거해가지고 여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참, 이게 역사가 오래됐다면 괜찮은데, 갑오갱장,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시험 문제. 갑오갱장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게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요. 일단은 1895년에 갑오갱장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한국사 교재가 나옵니다. 교재가.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 교재가 없는 거 국사책이 옛날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개소리다. 개소리고 여러분 1895년에 역사 교재가 나오는데 조선 역사, 조선 역대사량, 조선 역사, 동국 역대사 이것이 어떻습니까? 시기만 교과서에 있어요. 자, 이 교과서가 갑오갱장 때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때 나온 책이라 보십시오. 자, 조선 역사가 쭉 나오죠. 이게 어떻습니까? 그때 나온 책입니다. 그때 갑오갱장 때 그래도 조선에 있는 학자들은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당군부터 조선시대 쭉 해가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보시죠. 초등 대한 역사, 초등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쭉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역사책이 옛날에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역사책을 만들어줬다고 개소리하고 자꾸 했네. 그죠? 이거 보시죠. 다 만들었잖아, 이때. 우리 역사책 얼굴 다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먼저 아까 보셨죠? 누가? 이 양반이 벌써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조선사를 다 만들어버렸어. 갑오갱장 이전에. 그럼 어때요? 일본이 진짜 우리나라를 조선을 걱정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위했다면 어느 역사책을 텍스트로 우리 역사책을 써야 됩니까? 이 양반 책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어때요?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만든 이 책. 갑오갱장 때 이 책을 써야 됩니까? 요 책은 요때 쓰이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들? 요 책은 이제 압수 목록으로 바뀝니다. 요 책은. 이제 일본은 조선 청구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이 책을 거둬들이죠. 그 정도 어떻습니까? 그때 뭐냐면 보시면, 고종실록에 보시면, 대한 이름을 갖다 쓰잖아요. 대한.
우리 이제 사만에, 고조선의 사만을 이야기하면 사만지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뭐다? 옛날에 사만지지다 이 나오면서, 자, 앞에 보시죠. 자, 사만의 땅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이름을 대안으로 쓴다는 것이 고종실록에 등장합니다. 나름대로 고종은 발부던트예요. 역사책도, 교과서도 만들고, 그때요, 국호도 대안이라는 당군의 사만을 드러내가지고, 대안이라는 호칭을 이제 갖다 씁니다. 일본이 놔두겠습니까? 자, 이때 이름으로 1895년 우리나라 국사교과서 보시기 바랍니다. 당군에 대한 기록이 어때요? 우리 지금 국사책에 한 줄 나오는 것보다 몇 줄입니까? 지금 국사책보다 몇십 배에 많지. 이게 여러분들 그때 우리나라 역사 조선 역대 사력에 나오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당군께서 부의족을 꾸미냈고 조선을 깨고 했고 펜발개수를 가르치고 그때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물을 다스리고 그러면 배월당 김수습의 시에도 이런 기록이 있다. 이게 지금 해가지고 인용 문제까지 다 해가지고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역대 사력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선 당군이 조선을 건국했고 펜발개수 부르를 도산행에 보냈다. 자, 1017년이다. 그럼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내용은 통일이 안 됐지만 그래도 고조선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기록이 저렇게 살아나가가지고 자, 가보경쟁 때 교과서로 등장해가지고 보통 교과, 한국 역사 보십시오. 저기도 당군 기록이 저만큼입니다. 앞부분 나옵니다. 자, 당군이 신하였다. 우리 역사책에 없었다는 기록은 오늘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그 대한제국 때 기록 보시면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자, 이런 기록이 많이 나오니까 이 조선 총독부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국권을 딱 탈취하자마자 뭔 짓을 해요? 조선 총독부 간부를 발표하면서 책 이름을 압수할 용도부터 발표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졌던 책, 역사에 이 빨간 박스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역사 관련된 책입니다. 나머지는 역사 문화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51종의 책을 거둬들이는데 압수입니다. 배포 금지 압수라고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 간부에 등장하는데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초등 대한 역사, 초등 교과 동국 역사, 신정 동국 역사. 자, 이게 그때 압수 목록입니다. 배포하고 금지시킨 거. 자, 목록이 이게 조선 총독부. 자,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신지지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거둬들여가지고 이 책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그 상을 받던 나다니엘 페퍼가 뭐랬습니까? 기록에 남긴 것이 그때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옳은 겁니다. 일본이나 즉시 한국의 국사랑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리고 한국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뭐다? 금지가 된다고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젊은 놈들이 지금 교수 앉아있는 놈들이 부정해요. 조선 총독부는 저런 적이 없었다고. 자기들이 변호해. 자기들이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수 자리에 준 아들 이 아들이 나서 가졌대요. 아, 일제시대 때 저런 적은 없었다고. 이왕 남겨놨자 이 기자가 이렇게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역사책 폐기시켰다고. 이런 기록 어떻습니까? 이걸 부정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젊은 애들이 국사학과 교수 된 애들이 저런 적이 없다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어때요? 1954년 재헌국회사. 저도 이거 어때요? 도저히 못 믿어가지고 이 책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나? 그 시골까지 가가지고 이 골동품 가게 가지고 이 책을 사왔습니다. 말로만 전해져가지고 진짜 책 기록이 있을까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 신익기 선생의 희어가 등장하면서 이거 보십시오. 조선 강경기 때 총독 디라우치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쭉 나와요. 조선에 관한 사료와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의 서적을 압수해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자, 저 기록이 등장하고 또 뭐가 나오냐면 뒤에 보시면 자, 서적과 국사에 관한 서적과 기타 국보 서적이 약 20여만 건 소각했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했어요. 말로만 전해진 거 제가 직접 저 책을 시골까지 가가지고 저 책을 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앞 내용을 더 자세하게 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종국적인 합방을 찍힌 책가 있다. 조선의 역사 싹 치고 어떻습니까? 이걸 치우면서 조선 사람들은 내선일체 이례적으로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재헌국회사 초판본입니다. 1950년 최초의 책이에요. 저기에 저 책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걸 부정하냐 말이지. 했다고 다 남겨놨는데, 그죠?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이게 조선 총독 문제 보시면서 디라우치 아시죠? 당군에 대한 거 무조건 조선 놈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조선 사람들 머리에 당군만 찍으면 저거는 잡힌다. 다른 건 안 통한다. 죽기도 안 되고 어때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오직 조선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식민지 국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 당군을 치는 방법이다.
그래, 필리핀 이 작업이 아까 처음에 갔대요. 아까 이제 이만희시로 이런 양반들 다 등장해가지고 당군 찍어주는 거. 일본에서부터 물론 다 찍어했지만 어떻습니까?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금수령 이런 사람들 다 압수해가지고 전부 다 또 당군 부정하는 작업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군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정사학을 해야 되잖아요. 실정사학을 하기 위해서 증명한 것이 바로 조선 고족도고 1915년인데 저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낙랑군이 먼저 등장합니다. 낙랑군. 낙랑군을 제일 앞에 잡아놨어요. 그러냐? 너희 조선민족은 뭐다? 당군에 대한 유적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뭐부터 출발한다? 한나라 낙랑군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실적 증명으로 유무로 증명하겠다 해가지고 낸 책이 조선 고족도부의 얘기인데 제일 앞에가 낙랑군이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자, 이래가지고 쭉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기들 실증상으로 증명했다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1919년 이제 우리나라에서 역사에 어때요? 국권은 뺏기지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역사책을 일본이 저렇게 강탈하는 걸 보고 이제 방어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리 역사는 뺏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 내용도 여러분들 지금 빨리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꼭 정리해야 될 거 요겁니다. 지금 최근에 또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건 하여튼 왜 우리나라는 싸우는지 모르겠어. 정치주의 하는 놈들 보면 얼마나 듣지도 않고 자빠졌고, 뭐냐, 대한민국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마 지금도 이거면 이 둘이 나는 이쪽에 출두가 하면 이쪽 반나고 이래 나올 겁니다. 오늘로서 서로 원수되지. 대한민국 건국이냐고 가지고 쭉 이야기하면 서로 또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런 눈으로 확인하셔야 될 거, 이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세요. 1920년 자료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가 이동해 선생이고 임시 대통령이 누군데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자, 기록 이름을 보시죠. 뭐가 나옵니까? 1920년인데 국호를 물러섰어요. 근데 눈으로 다 확인했죠. 이거는 여야 상관없어. 좌파 우파 상관없어. 왜 더럽게 공부 안 하냐고 우리나라 정치 새끼 하는 놈들을. 그 왜 좌파 우파 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언제 만들어지냐 왜 이런 말을 해?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딱지만 살짝 붙였지. 국호는 뭐입니까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 때 국호가 뭐예요? 대한민국 2년이잖아 1920년이. 그럼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가지 국민들은 자꾸 양쪽을 갈라가 싸우게 만들어? 이게 사료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이런 것이 어때요? 수백 건이야 수백 건. 임시정부 잘해보시면 전부 다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영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 임시 없어요. 임시는 어때요? 여기 못 있으니까 저 임시는 저 갖다 하는 뜻이고 원래는 뭐다? 나라는 국권을 뺏기지만 없는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라요.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그대로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승만 대통령 때 대한민국 국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정리다 했어요. 이거 이제 정리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나라는 자기들 빼기 역사책 그대로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총독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를 교육을 해 들어가는데 요게 1920년 심상수학 국사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당군은 신하다. 이만 한사공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 가야는 임다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가야 학자들은 거 요때 다 가르칩니다. 자, 이때 다 가르쳐가지고 그대로 나오죠. 그 교육이 언제부터? 1920년부터 1944년까지 가르쳤습니다. 바뀔 수가 있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를 1920년부터 44년까지 가르쳤는데 우리나라 떠날 때까지 가르쳤는데 여기서 길러진 사람들이 서울대가 되고 다 교수가 되고 우리나라 학자가 처음 초기 학자가 됐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만들어졌고요. 그때 여기 보시면 당군에 대해서 왜 당군을 지도하느냐 명분을 써놨습니다. 당군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왕왕 믿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어때요? 전설의 승리의 손으로 날조된 것이다. 이게 그때 교육 내용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어린이들부터 당군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찍어갑니다. 자,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국사교과서 보면 전부 다 고조선이 뭐냐? 북한 땅의 고조선이라고 지도를 우리나라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과서 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한반도 북부만이 고조선이고 남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1920년 논리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사책에 예고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교과서에. 자,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이제 한사공 영역 쭉 나오죠. 그러면서 동북공정의 모든 논리가 입혀 있어요. 기가 찹니다.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는 이걸 봤어요.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한나라 낙나군의 식민지만은 끝난 게 아니라 어디 식민지였다? 위나라의 식민지였고 진나라의 식민지라고 아예 써놨습니다. 요게 요번에 동북공정으로 그대로 나왔어요. 조선 총독부에서 연구가 열심히 해가지고 조선사를 완전히 지가하려고 어떻습니까? 만들어 놓은 논리가 동북공정에 의해서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번에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논리가 여기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 임나 문제가 나옵니다. 가야, 강계토항 비문에 있다, 진경대에서 탑비에 있다, 삼국사기 탐수 여진에 뭐냐? 임나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한반도 남부의 임나, 자기 일본석기에 임나의 분모가 있던 증거다. 요때부터 교육을, 1920년부터 교육시켰습니다. 세 가지 증거. 그 창원 사람들이 이거 배웠잖아요. 창원에서 발견된 정경대에서 탑비에 여기에 임나라 하더라. 이게 1920년대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이행실 교수가 와서 가르친 게, 요거 가르친 게 요거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그 역사를 듣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완전히 난도질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움직인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대종교에 이제 교주 되시는 김교원 선생, 신단민사, 신단식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방을 흔나죠. 방을 흔납니다. 책을 써냅니다. 그 다음에 1911년에 때요. 길 선생이 홍보도 장군하고 오동 장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환당우비를 또 내가지고 어떻습니까? 역사에 이 역사, 조선 총독부에서 역사를 완전히 난도질하는 것을 막으려고 또 책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안창호 선생이 동강지를 제가 잡지책을 내가지고 어떻습니까? 계속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잡지에 계속 우리나라 역사가 글을 쓰게 만듭니다. 안창호 선생이. 자, 이제 동강지 보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박은실 선생, 이런 분들이 보시면 돼. 국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냐면 국호는 살아있으므로 그 나라를 망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때요? 국교는 망했어요. 국교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교는 이제 종교 자원주의를 해가지고 그냥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 이게 돼버렸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국사가 어떻습니까? 국사가 이제 동북공정 당했고, 이제 임나라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어때? 이게 이제 없어지면 어때요? 나라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 그죠? 자, 이 내용이 나오고 있고, 자, 우리 이제 이시영 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제 부통령이 이시영 이분인데, 이분이 그때 독립운동하면서 남긴 것이 뭐죠? 우리 역사책은 우리가 가지고 반드시 후손한테 가르쳐야 된다. 했는데, 강국이 어때요? 우리 손으로 쓴 책이 아니라 조선 총독부에서 쓴 책을 지금까지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록이 이분의 기록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식 선생, 나라의 정신이 국산을 잊었다. 이러면 이제 망한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어떻습니까? 열심히 현장에 뛰었던 분들이 저런 역사에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망국론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당국대 이제 만들 때 참여했던 산원 장동민 선생, 이런 기록 보시면 당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당군이 신하다. 지금 여러분들 당국대는 당군을 인정 안 합니다. 당국대가 원래 당국이 뭡니까? 고조선대학이잖아요. 우리말로 표현을 쉽게 말하면 고조선대학인데 고조선대학에서 고조선을 인정 안 하는데 2만원 인정하면 어찌 됩니까? 그 빨리 학교 간판 바꿔야 돼. 2만 대학으로 바꾸든지 한사본 대학으로 바꾸든지. 그럼 왜 자꾸 당국대를 쓰나? 그 당국대 만든 사람들 치기를 쪽팔리게 만들려고 그 김구 선생하고 이 양반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당국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이 당군을 부정했죠. 자, 이런 실정이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선생, 그때 조선사 여러분들 조선상고사를 연재를 합니다. 이때 한번 봐요. 이게 오늘 역사 책에 제일 앞에 제가 뭘 써놨습니까? 아와 피와의 투쟁이라 했잖아요. 실제로 선생에. 역사를 지키려는 자와 어떻습니까? 그걸 파괴하려는 자. 오늘 여러분 현장 그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조선시대 때 쭉 내려왔던 역사였대요.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면서 저 역사를 파괴해서 어떤 짓을 했고, 또 거기에 그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말들을 노력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걸 해나가는지를 기억하라야 됩니다. 자, 실제로 선생 나오죠? 그 다음에 정기보 선생이 어떻습니까? 5천년간 조선을 연주해가지고 동아일보에 연재를 해가지고 나오지 조선사 연구입니다. 조선사 연구에 번역기가 나왔어요. 한번 봐요. 이만큼 두꺼운데 너무 두꺼워서 못 봐. 상금만 앞에만 봐.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당군께서 사망강경 3개의 조선을 지었다는 기록 다 나와요. 근데 안 봐. 말로만 정기보를 얘기해. 정기보 선생이 쓴 책 내용을 몰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고조선이 3만이라고 나와요. 자, 이런 기록이 여러분들, 자, 이때 이분들이 다 역사를 방향을 쓰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모 독립선언서 같은 거 보십시오.
당군 대왕조 상제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3.1절 독립선언서는 어떻습니까? 5등은 뭐 그 나오잖아요. 그 독립선언서하고 이거 비교해봐요. 여기에 참여했던 인물은 김규원, 이거 보시오. 역사 이승만 단장부터 해가지고 진짜 역사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참여했던 것이 이분들 무독립선언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1절 독립선언서하고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내용이 파격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국통을 잡아놨어요. 통을. 당문화가 어떻습니까? 상제문화. 이걸 아예 표기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1920년 기록까지 뭐가 등장하느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자, 의화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의화가 한다고 보시면서 많이 보셨죠? 두 번째 당군입니까? 당군께서 의화가 만들었는데 그 의화가 언제까지요? 1920년까지 전해지고 있어. 1920년 물론 이제 내용은 바뀌긴 하는데 큰 틀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백은 배달이라든지 쭉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1920년 태백기까지 의화가가 고조선 때 만들어진 의화가가 지금도 등장합니다. 1920년에. 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동광지에 뭐가 발표하느냐. 민호왕, 이 양반은 친바로 요걸 듣는데,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참여했다고. 이 양반이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동광지 12호에 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도표 하나를 발표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빨간 박스 는 거. 우리나라 국토기 다 나와요. 자, 천재, 환웅, 당군조선, 그 다음에 북위로 가면서 숙신, 음도, 말갈, 그 다음에 성대족,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가 전부 다 뭐다? 바로 고조선 계획이라고 다 나와요. 고조선 계획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면 나중에 동구역, 북구역 해가지고 나중에 고구려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조선까지 연결된 맥이 쫙 다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들 한국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여기 다 나와요. 이게 1927년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사례 보시면서 과연 고조선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국통을 보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한번 여러분 잘 보시고요. 자, 이때 1927년 동광지 9호로 잘 보십시오. 한국이 등장하죠. 한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도 한국이냐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나는 임승국 교수님이 쓴 한당국이라 하지 나는 환당국이라 안 한다고 합니다. 경상도는 필요 없어. 환인 아니라 똑같아 발음하면. 경상도 와서 어디 와서 한당국이 발음하면서 이게 안 됩니다. 그냥 환당하고 똑같이 경상도는. 근데 꼭 보면 어떻습니까? 발음이 꼭 해가지고 나는 끝까지 한당국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927년짜리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광명을 의미한데가지고 환이라 읽었다고 나오잖아요. 저는 자료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한당국입니까? 환당국입니까? 경상도 똑같은 얘기는 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한당국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42년 임시정부에서 어떻습니까? 3.1절 선언문에 우리나라 국통을 명시한 겁니다. 요것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숨겼습니다. 틀림없이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건데 왜 이 내용을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통을 말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맥락을 잡아가지고 우리 역사가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언제까지요? 대한민국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강국에 만들어졌다는데 근데 1942년 기록에 대한민국이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전 국가 인권을 보존했다고 나오잖아요. 딴 놈이 우리나라 차지한 적 없다 이기라. 언제 한사분이 들어왔냐 말이야 우리나라에. 자, 이래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국가주권은 한민족에 의해서 기성되었고 한국의 강체에 근거해서 서로 올려주면서 일이 내려왔다. 민족의 강체를 보존하여 백전전쟁에서 분발하여 시종일관하였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디에 여기다 한사건을 끼는 어떤 놈이 자, 이렇게 내가 딱 잡아가지고 3.1절 선언문에 발표했는데 강북에 어떤 놈이 나서가지고 이 내용을 아무나 안 받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한동훈이 북코스 때 나올 때까지 어떻습니까? 요 내용 우리나라 학자들 공개 안 한 사람입니다. 임시정부에서 한국 인정했다면 발칵 뒤집히잖아요, 보면요. 자,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들, 바로 한국 독립당입니다. 여기는 봐요. 여기는 보십시오.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어 대한민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상하 5천년이 오면서 단 한 채도 단신집이 없었다. 다 잡아놨잖아요, 역사에. 근데 왜 당분을 제거해요, 우리나라 역사책에? 그러니까 왜 한국 배달을 제거하냐 말이죠. 다 잡아놨는데, 우리나라 역사 맥락에.
자, 이런 기록이 그대로 1936년 자료까지 나옵니다. 그 1906년 자료 보죠. 대한자강에서 기록 보시면 당군에 대한 기록 자세히 나오죠. 이거는 시간에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 보고만 읽어보십니다. 좀 보시죠. 자, 만인산 참선당 기록이라든지 쭉 1906년 기록 나오고, 여기 서욱 잡지책에도 어떻습니까? 당군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1906년 기록이 나옵니다. 자, 1926년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1926년 자리에 동광지입니다. 안창호 선생님 문장 동광지에 요때부터 마시간 새끼들이 나왔다 이거야. 어떤 새끼들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놈들이 나왔다? 이때부터 단문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놈들이 이때부터 나왔다고. 그게 동광지 1926년 자료에 떴습니다. 예, 이제 이때부터 마시가기 시작했는가 봐요. 이제 단문을 신화로 옹호하는 놈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가 봐.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니까 1926년 동광지 자료에 안창호 선생님 기록을 넣어놨습니다. 이때부터 때요. 그런데 근래에 일본 학자들이 황송항에도 단문이 있느니 없느니 하여 은원이 불분하게 되면 그릇과 신명진에 미안함이 많지 않은다 해가지고 아마 이때 강력하게 조선 청독부에서 단문 제거 작업을 했던가 봅니다. 그죠?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받쳐줄 수 있는 자료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의 간판 중에 3이라고 배달이라는 간판 무조건 다 때려박았어요. 절대로 3운동 3이라고 배달 자체는 간판 자체를 못 받게끔 아예 나왔습니다. 1930년에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우리나라 영토가 만주로만 갔다. 요것도 이 책은 다 어떻습니까? 금지예요. 고토이고 만주를 해봉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판 불가합니다. 1928년입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볼까요? 배달, 환웅, 무궁화, 요거는 뭐냐? 출판 불허입니다. 요 기록은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들? 일반 기록이 안 나와요. 이거 보시면 어디에 보면요? 조선 총독부의 그 경무 관련된 거, 법 관련된 기록에 요 내용이 등장합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어때요? 어떤 특히 어린이들 보는 책에 뭐가 들어간다? 배달이 들어갔다. 환웅이 들어갔다. 4,000년이 역사가 들어갔다? 아니면 무궁화라는 기록만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출판 금지 압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1928년 자료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저때부터 뭐냐, 당분이 있느니 없느니 이야기가 일본인들이, 학자들이 위해서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하면 어떻습니까? 이 시기에 대부분 고조선은 다, 당분은 다 지어졌다고 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지어지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 역사를 뒤집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앞에 조선사를 썼던 그 양반의 책, 이 뭐죠 보면요, 나오죠. 임태보, 한문으로 임태보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 조선사 쓰던 임태보. 이 양반 책이 1944년에 조선 통사로 다시 등장합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책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아까 주장했던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주장했던 모든 내용이 있대요. 저는 사료가 풍부한데도 완전히 지워버리고 1920 자기가 첫 발명이 됐대요. 일본에서 만든 그 책이 다시 어떻습니까? 조선사의 큰 틀로 등장하는 시기가 1944년 조선 통사입니다. 자, 이 책이 나오면서 그 다음 이 책을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 당군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고조선의 발전 시기는 키시, 위시, 신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조선이 발전했다. 이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00년간 식민지였다. 그리고 그 식민지는 한나라, 미나라 식민지, 친의 식민지였다. 지금 동북공주 그 내용 그대로가 됐습니까? 이 책에 1944년에 실리고요. 그 다음에 가락시적 김순호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후에 임나 19구로 바뀌었다. 가야를 임나로 만드는 작업도 이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히 1944년에 다시 나갈 때요. 이 책이 나와가지고 이 책이 이제 어디로 개성되느냐. 이런 그 유명한 우리나라 역사책의 베스트셀러 중에 또 베스트셀러라는 역사책에 바로 이병도의 조선사 대간으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요게 우리나라 국사책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국사책으로. 자, 조선사 대간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임태보 이야기가 그대로 어떻습니까? 저 책에 기록돼가지고 저것이 우리나라 역사책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역사책은 나중에 당군이 지어지는 계기가 바로 1948년 9월 11일 날 당군 당기가 지정이 되었지만요. 지정이 되었지만도 61년에 이제 당군 이제 기원이 당기가 폐기됩니다. 폐지되면서 그리고 이제 당군에 대한 기록도 역사책에 지워지고 당기도 안 써물어서 때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는 당군에 대한 기록 자체가 기록 자체가 젊은이들부터 이제 부정하려는 그런 이제 모든 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아셔야 될 게 조선시대 때부터 쭉 내려올 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된
한국 배달 보조선에 대한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시절 때 우리야 독립운동가들하고 조선 총독부하고 사관전쟁하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기에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것이 임태보의 저책이 나오면서 어때요? 즉 이병도로 그대로 저책으로 기성되면서 우리나라 국사책의 틀이 완전히 만들어집니다. 우리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조선시대 때 학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를 밝히고자 찾아왔던 모든 사서가 이제 깡그리째 부정되고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 봤던 그 내용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책이 완전히 이제 정리되면서 당군을 이제 역사 속에 이제 제거하는 작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130년 두통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은, 국사책은 자, 조선사부터 나가지고 130년 동안 기성돼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책의 당군 고조서를 부정하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 자, 이러니까 이제 동북공정은 다른 거죠, 보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역사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수백 개의 책을 오늘 다 보여드렸으면 좋았는데 그 중에 몇 것만 책을 보내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그 속에서 그래도 역사의 맥락을 잡을 수가 있겠죠, 보면요. 역사 쪽에 남아있는 흔적만 보더라도 우리 역사가 과연 당군도 아니고 어때요? 당군 이전에 임시정부 기록만 보더라도 한국 배달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기성돼가지고 그동안 쭉 내려왔다는 것. 그리고 이 맥락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잡혀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 국사책에 그대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와 비와의 주장 속에서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결국 어떠세요? 조선 총독부 그 사학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풀이 내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사책이 이 내용이 다 지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암울한 것도 아니고 보면요. 우리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가고 하지만도 그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꼭 여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에서 불타올라야 될 게 뭐냐? 이 사관입니다. 우리 역사관. 이게 불타오른다면 대한민국은 진짜 이 분위기 속에서 계속 가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이번에 추락을 한다면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왜 사관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다. 자, 이런 과정까지 이만큼 독립운동가들도 열심히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놨는데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역사의 틀을 오늘 여러분 확인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역사관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지금 이게 강의의 목적이고 어때요? 시민역사학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다고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1911년 초강본이 나오면서 2011년에 100년 만에 이 책이 나와가지고 한다고 게이트의 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제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사랑에서 마지막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업을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지금 임시정부까지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저렇게 열심히 모든 걸 바쳐가지고 우리 역사의 맥락을 잡아준 그분들 이시영 선생 말씀처럼 역사는 우리가 써가지고 후세한테 가르쳐야 된다. 지나 러시아 사람들한테 쓰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쓰면 안 된다고 우리가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위기 시대에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해야 될 것은 바로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 손으로 쓰는 한국 통사하고 그다음에 국사입니다. 이 책 작업을 이제 대한사랑에서 지금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이런 역사 모임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알고 함께 동참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